From a young age, I've always been healthy, but as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불타는 금요일,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네,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8월 16일 방송 민주 전당대회 중 김어준도 꿰뚫어본 전현희의 속마음 고발 많이 당하시고 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김어준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현희의 속마음이 뭘까? 예, 오늘 그 전현희 씨가 그 김어준의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예, 뭐 뉴스공장인가 뭐 예, 거기 나와서 대담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루에 한 번은 항상 상기를 시키는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지금 이거를 갖고 그 어벤져스의 그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있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연일 연일 도대체 한동훈을 대표를 갖다가 까대는 그런 데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그렇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아니 깐다고 그래서 슈퍼챗이 느냐 뭐가 느냐 뭐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16일 민주당 전당대회 중 김어준 독재자의 속마음 고발 많이 당하시고 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예, 안혜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혜자님. 예. 자, 그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그 한통영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한 분들은 뭐냐, 내가 청해 수사 전현직 공천원 김기용 선자 아주 뭐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어제 그제 오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죠 벌써.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수요일 날 오후 한 4시 정도, 4시 전후로 있었던 얘기라서 그때부터 아주 이게 화두가 되고 난리가 돼 갖고 오늘까지 이 얘기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전현희는 끝까지 지금 사과 안 하고 버티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오늘 김어준 방송 나가갖고 뭔가 이제 그 자기를 좀 세탁하려고 내 진실은 이거다. 이렇게 세탁하려고 나갔으나 김어준이 완전히 전현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자, 오늘 그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인데 지금은 이제 그 원내대표인데 지금 경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씨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탑이니까 지금 대표가 공식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또 박찬대는 또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훈클럽에서 아마 초청을 해갖고 그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질문이 뭐였느냐? 그 민주당 제1당으로서 사과할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현희 그 사건을 갖고 어떻게 암만 그래도 대통령 부부한테 그것도 뭐 호칭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호칭을 붙인 것도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 살인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게 헌정사상 정말 처음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 해서 질문을 했더니만은 결국 박찬대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했느냐?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강한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감 표명은 했어요. 어쨌든 간에 유감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러저러한 그 변명은 했죠. 뭐 그 국힘의 그 송 의원이 이렇게 뭐 너도 책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 나온 끝에 격분해서 나온 말이지 않냐 뭐 이렇게 변명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슬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쾌해졌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원내대표 입장에서 또 지금 대행 체제 아닙니까? 대표 대행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침에 있었는데 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현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으면 박찬대의 유감 표명은 거짓말이다. 정말 박찬대가 그 당의 지금 수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했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전현희가 그 영부인과 그다음에 대통령 그 당사자 아닙니까? 예, 당사자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질 않는 거죠. 뭐 그 정도 뭐 유감 표명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덮고 갈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제가 그 설명하는 중에 허경민님, 이렇더라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허경민님. 최경희님,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최경희님. 장수봉님, 대표님 늘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즐거운 논평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수봉님. 하나님, 이재명 5명 생각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도 나와요. 뭐,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얘기도 제가 오늘 그 방송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찾아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또 블루마운틴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에도 많은 분이 이렇게 오셔서 또 채창에 글도 써지고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과를 갖다 안 하면 이미 법적 조치가 끝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좀 막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가리지 않고 좀 수위 높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성 상실한 폐륜적인 망언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오늘 그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면책특권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국회 안에서 그 일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권익위의 그 부국장님이 이제 극단 선택을 해갖고 지금 그 문제를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격상 그 권익위의 문제는 정무위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의 그 자리는 뭐였습니까? 법사위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가 뭐였죠? 그 현직 검사를 갖다 탄핵하는 거. 장시호하고 관련해 갖고 그 검사를 갖다가 탄핵을 하려고 연 법사위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그 법사위원회인데 지금 그거는 뭐 증인도 안 나오고 뭐 그래갖고 그냥 그 쉽게 해서 좀 깡통 그 법사위원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법사위원회는 아니 뭐 들을 사람이 없잖아. 증인도 안 나오고 뭐 증인 신청했는데 뭐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안 나와 버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깡통 법사위가 될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현희가 참석을 해갖고 전현희가 거기서 꺼낸 이슈가 뭐냐? 법사위원회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그게 정무위원회에 관한 이슈를 갖다가 법사위원회에서 꺼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정상적인 공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이게 면책 특권이 되려면
어쨌든 정상적인 이 일을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문제가 됐을 때 뭐 그걸 갖다가 뭐 면책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을 갖다가 비난한 거 아닙니까? 일하고 무관하게 일하고 무관하게 그냥 갑자기 뭐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갑자기 그냥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뭐 호칭도 안 붙이고 뭐 여사 뭐 대통령 이런 호칭도 없이 그냥 뭐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다 이렇게 이거는 정말 아주 그 개인적인 명예훼손 중에 가장 큰 명예훼손. 예를 들어서 뭐 그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가 뭐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다. 이래도 이게 그 굉장한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가장 큰 명예훼손은 살인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데피니션을 갖다가 어떻게 비유를 해도 살인자의 비율 그러면 이게 정말 전현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죽였다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패널들이 그 종편의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 보면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뭐 법적 검토를 한다는데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났을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현희의 행동은 거기가 정무위도 아니었고 법사위 그 자기하고 무관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특정 개인을 갖다가 딱 집어 갖고 아주 살인자라는 아주 최악의 단어를 갖다가 선택해 갖고 그렇게 삿대질을 해 가면서 난리 쳤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그 이 종편의 변호사들이 나와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그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찬대가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다. 본인이 직접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요구인데 저는 이 요구가 잘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보면 그 범죄당 애들은 뭐 요만한 거 갖고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걔네들이 무슨 실수를 하건 뭐 무슨 뭐 막말을 하건 간에 그냥 거기서 아이고 유감이다. 뭐 그걸 갖다가 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유감 표명만 조금 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덮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범죄당 애들이 그 하는 그 뭐 조그만 거래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갖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큰 데서는 터지지 않는다. 아주 치명적인 일은 큰 데서 터지지 않습니다. 되게 사소한 것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현희가 어떤 그 사소한 전혀가 지금 얘기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살인자다. 김건희는 살인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저도 그걸 갖다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오늘 그 종편에서 그 앵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발언이 나와 갖고 그 법사위에서 발언이 나와 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리뷰를 갖다 쭉 하고 서치를 좀 해봤더니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현희는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전당대회 중에도. 근데 전당대회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일일이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그냥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그냥 국회의 법사위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능숙하게 하더라고. 되게 보면은 그렇게 아주 강도가 센 말 그걸 갖다가 그 순간에 그렇게 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송석준이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바로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자기가 그걸 갖다가 평소에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딴 데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얘기거나 뭔가 사전에 어떤 그런 그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면
그 첫 번째로 그 송석준이 뭐라고 그랬을 때 전현희 입에서 바로 김건희는 살인자다. 윤석열은 살인자. 이 얘기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앵커 말대로 이게 왜 그렇게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앵커 말에 의하면 그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살인자다, 김건희는 살인자다.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나왔죠. 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예. 여러분 이걸 갖다가 또 얼마나 능숙하게 나왔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또 확인을 갖다가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쇼츠 영상, 중요한 건 제가 쇼츠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얼마나 능숙하게 이 말을 갖다가 쏟아붓는지. 평소에 청렴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이 극한 표현, 살인자라는 표현. 오늘 조간신문은 그건 막말.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우송도 같이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살인자로 불러도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실패한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말렸는지 실패한 줄 아세요? 억울합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실패한 줄 아세요? 억울합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순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해요. 나란히 5, 6위.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투사의 이미지가 있고 예. 윤 대통령에 공격할 수 있는 제1의 공격수다. 그러니까 나에게 표를 많이 달라. 김건희 잠깐 명품백 발언 수수 중지해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청렴하고 억울합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정말 능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연습을 여러 번 한 사람처럼, 예, 알고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또 여러 번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예, 안회장님, 전현희, 이재명 지지자들이 전현희 전당대회 최고위원 지지율만 올려주네요. 제가 김어준이 딱 찍었어요. 그 전현희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찍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정숙님, 성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에 불타는 금요일인데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현희가 아주 능숙하게 저격을 했습니다. 아주 최악의 저격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면택특권 뒤에 숨는다고 그래갖고 소송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 되면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게 아마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같아요. 자, 반성은 안 하고, 사과는 안 하고,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 평생 욕설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다. 자기가, 주현이가. 이걸 믿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송석준 의원이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 고인의 명예를 매도한 것은 참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김건희는 살인자다. 윤석열은 살인자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했을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전당대회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대? 손석준이 전당대회에서도 시비를 걸었대? 민주 전당대회까지 쫓아갔대, 송석준이. 앵커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던데,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똑같은 얘기를. 예. 자, 그래갖고, 결국 이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김어준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범죄당의 재판이 이재명. 두 번째가 김어준. 그 김어준의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그러는 것도 김어준이 지금 정봉주를 딱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 한 번 말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갖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지. 자,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방송에 나와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변을 하려고,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범죄당 애들은 어디를 쫓아가느냐? 김어준한테 쫓아갑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김어준이 쉴드를 쳐주면 사는 거고, 만약에 김어준이 쉴드를 안 쳐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김어준이 이렇게 픽업을 하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통해서 알고 보니까 얘가 1등이네. 그러면 우리가 뭐 알던 모르던 무명이건 신인이건 간에 이 친구가 공천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김어준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이게 사태가 진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 김어준한테 쫓아가갖고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김어준이 뭐라고 쉴드를 쳐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중에. 김병주 후보가 초반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한 번 했다가 그런 일 당했지만 표는 많이 나왔거든요. 고발 많이 당하시고 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 얘기야? 김어준은 이게 딱 부처님 손바닥인 거야.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 내가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암만 그래도 김어준 같은 아주 노련한 정치 구단이 딱 보기에는 이게 전당대회 때문이구나. 제가 아까 쇼츠 영상에서 보여준 대로 지금 이현주하고 경합이 되니까 결국은 이현주를 누르고 어쨌든 여성 최고위원이 돼야 되니까 지금 무리를 뒀구나. 딱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김어준이 쉴드를 쳐준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김어준 방송은 구독자가 한 140만 명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매일매일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그 클릭 수를 보면요. 120만, 130만 그럽니다. 정말 웬만한 방송에서 아무리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도 실적으로 클릭하는 수는 10만, 2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 방송은 거의 8, 90%가 매일매일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방송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통령 채널을 만들었고 그 한통령 채널이 빨리 구독자 한 150만 명이 돼갖고 대선 국면에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 유튜브 채널과 한번 맞짱을 떠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김병주를 예를 들었어요. 김어준이 이 사실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대 과정입니다. 전대 과정에서 이게 최근에 또 김병주가 뭐라고 그랬느냐.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관련해 갖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해갖고 국민의힘의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보면은 표를 많이 얻었다. 김병주가 표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김병주 사례가 있는 것처럼 전현희 고발 많이 당하시고 지금 고발을 갖다가 시민단체도 지금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발 당하고 그다음에 표 많이 나와서 최고위원 되라. 이렇게 김어준이 전현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어준이 예를 든 게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입니다. 아까 김병주 후보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지난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김병주가 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갖다 써갖고 한 번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논평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쓰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나? 이 얘기해갖고 이게 또 문제가 한참 됐었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뭐냐?
그 개딸들한테 김병주가 표는 굉장히 많이 얻었다. 갑자기 많이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지금 이틀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정혁 그 최고위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 뒤에 게 그 페이스북 아주 길게 썼습니다. 길게 쓴 내용인데 그 핵심을 얘기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5명 이재명 관련해 갖고 5명 핵심이 뭐냐? 당에 있는 어떤 분과 관련해 5명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정말 김정혁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야근 민주당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잘 보세요. 그분은 연쇄살인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연쇄살인이냐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게 뭐예요? 말을 뱉지는 않았다는 거잖아. 이런 말을 뱉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막 뱉고 싶었는데 말은 뱉지 않았다.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빠져나가는 정말 그 지혜롭고 똑똑한 김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강영구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5명의 살인자냐? 만약에 그거 죽은 게 김건희가 살인자라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면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5명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5명의 살인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용산이고 대통령실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고 간에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점잖게 저는 정말 정말 좀 그런 게 추경호 원내대표 있잖아요. 제발 좀 그 선비 코스프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추경호 대표 그 얘기하는 거를 갖다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은 그 대학교 가갖고 교수나 해야 되면 딱 맞을 사람인데 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그 피켓 피켓 시위를 갖다가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때 그 맨 첫날부터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한테 쫓겨나와 갖고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뭐 이렇게 합을 잘 맞춰 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저분은 그냥 투쟁한다는 게 그냥 저 정도구나. 그냥 화가 났다는 의미가 그냥 저 정도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음,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찾아지네. 네. 그때 그 추경호 표정을 갖다가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찾아지지가 않네. 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찾아지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죄당을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발 좀 더 이상 그 국힘이나 용산이나 좀 이렇게 선비 코스프레 좀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점잖 떨고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뭐 막말을 하고 그래도 야 어떻게 선비 체면에 점잖은 체면에 너희들하고 같이 악다구리를 하겠냐. 악다구리 할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싸우는 건 싫어하지만 꼭 싸워야 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갖다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싸울 때는 제대로 좀 싸우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국힘하고 용산은 좀 전투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러서지 마시고, 그 대통령실도 어쨌든 전현희를 갖다가 그 소송을 걸어갖고, 그 명예훼손 해갖고, 그 배지를 갖다가 띄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갖고, 좀 물러서지를 마라. 좀 케이스를 갖다 보여야,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범죄당 그 의원들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말할 때. 예. 그냥 뭐 유감 한마디 하면은 또 넘어가고. 아니, 유감 그게 뭘 그렇게 듣고 싶어요? 유감 그게. 예?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김어준의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현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현희에게 표를 나눠주고 싶다. 전략적으로 투표하자. 전현희한테 전략 투표는 뭐죠? 몰표를 주자는 거잖아, 전현희한테. 이현주가 지금 아주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가 최고위원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예. 그래서 전현희가 최고위원 되는데 제가 만원빵, 10,000원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현희의 진심 응원한다. 역시 그 김어준의 그 꿰뚫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했고 반응이 어떻게 올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어쨌든 전현희가 될 것 같다. 자, 그 심지어는 이렇게 또 정치 게시판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 제명인의 마을이죠. 마을 주민 시민단체 동원해서 전현희 고발한 국힘 108 요괴들 국회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걸 갖다가 요괴들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현희를 지켜야 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자기들 안위 지키려고 전현희를 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도발입니다. 명품백 의혹은 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현희를 지켜야 된다. 사과 없는 전현희. 하지만 그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전현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전현희에게 표를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그 17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17일 날 서울에 투표가 있고 1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번 일요일 날. 근데 여기 순위를 보세요. 자, 1위 김민석, 정봉주, 그 다음에 김병주, 아까 얘기했던 정신 나간 국힘 의원들. 그 다음에 4위 한조, 그 다음에 5위하고 6위가 이현주 전현희인데 지금 뭐예요? 11.56%, 그 다음에 11.54, 0.02%로 차이가 나잖아요. 오늘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 0.02%가 이 표수로 따지면 200표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200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개딸들이 보세요. 제명인의 마을을 비롯해 갖고 개딸들이 완전히 전현희한테 표를 나누고 싶다. 전략 투표하자. 전현희를 최고위원을 시켜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0표만 오겠습니까? 200표만 오지 않을 것 같아. 200표가 아니라 뭐 한 2,000표, 2만 표가 올 것 같아,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이현주가 그 뭐죠? 박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전현희가 이번에 아주 큰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전현희는 이게 무슨 그 국장님의 어떤 뭐 애도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뭐 대부분의 패널들이 물론 뭐 민주당 패널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종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패널들은 결국은 최고위원을 대고 이현주를 갖다가 어쨌든 누르기 위해서 5위까지만 뽑으니까 그 200표, 200표 차로 지고 있는데 그 200표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전현희가 아주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 강선우 대변인 아시죠? 저는 강선우 대변인을 갖다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나는 장면은 뭐냐면
그 왜 이렇게 약간 좀 멍한 표정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막 대변이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모양 표시죠. 뭘 갖다가 자기가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대변인이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리고 대변인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 왜? 아니 다 위에서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뭔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갖고 기자들이 뭐 이렇게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뭐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만 그냥 계속할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그렇게 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서 야, 역시 그 민주당은 정말 하루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영배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가 완전히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한때는 뭘 해도 민영배, 뭘 해도 민영배, 뭐 좌우간 그 민영배가 엄청 언론을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강성 발언도 많이 하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7위 회복이 안 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10%. 지금 5위 그 남자를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는 무조건 한 명이 돼야 되니까 남자들 기준으로 보면 4위가 지금 한준호 아닙니까? 13%대 10%, 한 3% 차이가 나는데 이 3%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민영계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보시면 정봉주는 원래 좀 독특하기 때문에 튀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김민석도 그렇게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지만 김병주, 한준호 보다도 지금 민영배가 밀리고 있다. 그 매스컴은 훨씬 많이 탄 민영배인데 정말 그 하루살이 민주당의 그 하루살이 인생을 제가 이렇게 아주 느끼게 됩니다. 예, 예, 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이 있어서, 예, 박정수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축복이님, 어제 방송 못 봐서 제 방, 시청했네요. 예,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통령 방송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전현희의 그 삿대질 하면서,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그 방송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찌단데 잘 보이려고 별짓거리 다 하네요. 찌 얘기는 이제 찌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박찬대가 지금 대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내대표이자 그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다. 박찬대가 좀 사고를 친 것 같아. 이재명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싶어. 오늘 아까 그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한동훈 관련해 갖고 한통령 방송에서 잠시 후 8시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대가 자기가 대행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당대표인 줄 착각한 것 같아요. 예, 박정수님, 한동훈 당대표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예, 나른한 오후님,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불금도 누르는 뜨거운 한동훈 지지자 여러분들 첫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환영합니다. 나른한 오후님. 박정수님, 맞습니다. 예, 박혜숙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혜숙님. 최고위원 회의할 때 대표 옆에 앉아있을 때 얼굴 표정 못마땅 한다. 그런 표정, 용산 눈치만 대표 협조 없어요. 예. 브라이트 제이님, 선생님,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은 나중에 대통령 출마 시 한 대표가 이재명과 싸울 때 전현희가 김건희에게 살인자라고 했다면 이재명은 연쇄살인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놓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의 전투력이 분명히 상승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아까 지금 브라이트 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혁 최고위원이 그러면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근데 이게 또 중요해.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그 물어본 게 아니라 연쇄살인자냐?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뱉지는 않았다는 거잖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김종혁. 예. 이게 이렇게 전투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강영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5명의 살인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은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뭐 안 걸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던 이재명한테는 엎어치기가 가능하다. 그게 뭐 이 주변 사람이 뭐 극단적 선택하는 거 아니면 무슨 뭐 돈에 대한 어떤 사기, 뭐 위증, 뭐 잠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 12가지 건으로다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벌써 7시 50분. 제가 한통영 방송 예고편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음. 조금 있다가 8시부터 할 방송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한동훈 대표 컨설팅.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한테 제가 컨설팅하는 내용이 뭐냐? 범죄단과의 전장을 넓혀야 된다. 전장이라는 건 뭐죠? 싸움의 장소.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만 우리가 한 가지 이슈 갖고만 싸우면 안 되고 그 싸움을 갖다가 다양하게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범죄당은 이번에 광복회 회장이 결국은 자기가 추천한 인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시작된 문제인데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당하고 범죄당한테 줄 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예. 그런데 보세요. 그 틈을 갖다가 비집고 들어와 갖고 범죄당이 광복 행사에 무려 이 범죄당의 정치인들이 100명, 뭐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 대거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라고 구호를 외쳤느냐?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타도 윤석열. 이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범죄당이 계획은 안 했지만 그 싸움의 장소, 싸움의 영역을 갖다가 광복회장 이종찬이 저렇게 자기의 어떤 노역이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지금 싸움이 붙었구나. 그럼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고 또 이 싸움의 장 늘려야겠구나.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동훈 대표님도 그렇게 전쟁, 제가 이제 좀 이따 최상병, 오늘 박찬대가 최상병을 언급해갖고, 거기에 관해서 또 한동훈이 반응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 은행 계좌에 있잖아요. 금융계좌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예. 왜 압수수색은 왜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압수수색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법원이 판사가 딱 보고 이게 정말 정당하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갖고 지금 문재인은 이스타나항공 뭐죠? 그러니까 이제 대가성 이상직과 관련해 갖고 대가성 뇌물이다. 지금 그거를 갖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장을 우리도 이 국힘 스스로가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힘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전장을 늘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전현희 건을 갖다가 쉽게 그냥 억셉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소송으로 끌고 가고 시민단체건 뭐 용산이건 간에 계속 끌고 가고 이 전장터를 하나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최상병의 전장터를 만들고 또 문재인의 전장터를 만들고 이렇게 갖고 우리도 그쪽을 갖다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타겟으로 해갖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 개 전장터를 만들어 갖고. 저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알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8시부터는 제가 추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컨설팅이 뭐냐? 범죄단과의 전장을 넓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요새 좀 무리를 했더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18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멤버십 방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본 한동훈 분석. 한동훈 준비된 차세대 리더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제가 그 컨설팅을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컨설팅한 그 툴을 통해서 이 한동훈 대표의 이거를 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통으로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갈라치지 마시고요. 갈라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순망치안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HI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이 등급 정일이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내일 모레 그 멤버십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참에 또 멤버십을 이렇게 가입하셔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일 하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떠 있는 그 멤버십 방송이 한 120 종류가 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제가 한 120개 정도 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많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멤버십 방송은 믿음이 등급, 소망 등급, 사랑 등급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 갖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후 그 한통령 방송에서 8시에 뵙기로 지금 이제 5분 남았네요. 오늘 정말 처음으로 시간 맞췄네. 맨날 이게 1시간이 넘어가고 방송이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시간 맞췄습니다.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써주신 내용을 제가 채팅창을 한번 확인하고 나른한 오님 저들의 싸움의 기술은 배워야 할 듯.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그 민주당이 하나 인정해 줘야 될 건 뭐냐 뭐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 태도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거는 전혀 따라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불리한 가운데도 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유리할 때 싸우는 거는 물론 잘 싸우고 불리할 때도 그렇게 투쟁력은 정말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짱돌 던지고 이게 으쌰으쌰 하던 데모하고 뭐 이러던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움의 기술은 국힘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이제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힘도 이제 한동훈 대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박정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 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도 있으실 텐데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5분에 멀리 가지 마시고 5분에 8시에 그 한통령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